자, 책들 받았죠? 잠깐만. 이 책도 내가 답을 줘야 되는 거지? 네. 또 복잡하네 진짜. 자,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3학년 2학기 거 나가고요. 수요일하고 월요일, 그죠?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고등학교 거 1학년 걸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1학년 목차가 보이죠? 책 표지에. 이게 이제 1단원만이에요. 1단원만. 2단원, 3단원, 4단원, 3단원까지 이어지는데 여기 1단원의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거는 4단원이군요. 아무튼 요게 이제 연산에 관해 주로 이제 다루는 내용이에요. 목차 보면서 한번 들어. 맨 앞에 여우라 여기 맨 앞에 여기 표지 보시면 목차가 있죠.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3학년 1학기하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하고 내용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1, 2, 3단원 중단원이 있는데요. 다항식 뭔 말인지 알 것 같고요. 다항식끼리 더해라 빼라 곱해라 나눠라 다 알 것 같습니다. 나누기는 우리가 안 했나요? 중학교 때? 그죠? 네. 2차식을 뭐 1차식으로 나눠봐라 뭐 이런 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나누기도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는 뭐 항별로 곱하면 분배 법칙으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곱셈 공식이 있습니다. 곱셈 공식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A 더하기 B의 제곱을 전개하면 뭐 줄줄줄 나오잖아. 그죠? 다만 우리가 배웠던 중학교 때 곱셈 공식은 너는 앞에 봐야지 한 3줄 4줄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10줄 정도 돼요. 내용이 좀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을 이제 보시면 11, 12, 13에 보시면 변형됐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곱셈 공식을 좀 모양을 바꿔가지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14, 15에서 이제 다항식끼리 나누기가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이라는 걸 배우고 이제 중단원 2로 넘어가네요. 여기는 모르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항등식, 미정계수법,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조립주의법. 네,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요건 이제 다항식의 연산하고 비슷한 건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배우는 겁니다. 다음 인수분해는 뭔지 압니다. 그죠? 그리고 치환해라. 뭔 말인지 알 것 같고요. 보기차식이 뭐지? 인수정리가 뭐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월수만 우리가 한 3주 정도 한다고 봤을 때 여기 있는 내용들 다 다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이 나가봐야 뭐 한 2단원 정도? 3단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걸 우리가 한번 해보는 이유는 고등학교 수학이 뭐 어떤 분위기인지 사실 앞에 봐요. 이 책은 매우 쉬워요. 계산 위주의 책이어서 매우 쉬운 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뭐 어리버리 할 수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다 빠짐없이 푸는 걸 목표로 하고요. 물론 단원 끝에 있는 뭐 중단원 연습 문제 있던 건 패스할 수도 있습니다. 풀 수도 있고요.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외우라는 거 잘 외우시고 정리하자는 거 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따라가기로 하고 시간 되는 대로 말씀드렸듯이 3학년 2학기 거가 이번 과학이 사실 우리의 주된 목표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구경하는 셈치고 겨울에 제대로 배울 거예요. 그런 의미로만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요 교재에 대한 답지는 선생님이 또 이따가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지금 교재가 많아요. 그죠? 월수에 쓰는 교재가 있고 화목에 쓰는 교재가 있고 과제는 또 매일 나가요. 월수 교재는 월수에 검사하고 화목 교재는 화목에 검사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정합시다. 그래서 책들 좀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10분 전에는 교실에 들어오십시오. 늦어도 10분 전에는 와가지고 뭐 빠뜨린 건 없는지 교재는 있는지 숙제는 됐는지 선생님한테 물어볼 건 없는지 사실은 뭐 2, 30분 전에 오셔도 돼요. 와가지고 여기 불 켜고 저기 에어컨 켜고 와서 공부하라고. 꼭 시간에 맞춰가지고 올 생각하지 말고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미리 와서 준비하세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유찬이 매번 일찍 오잖아. 밥을 안 먹고 와서 그렇지. 아침들 꼭 드시고 1시까지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침들 꼭 드세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외울 게 많아요. 외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장을 좀 부탁드리면 안녕하세요. 시간이 왜 없어요? 원래 기대 하시는데 어떻게 된 거냐? 수업은 2시겠지. 한 시간은 저기 팀장님이 따로 이제 그날 선생님 내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한번 5시부터 5시까지 2시간이 오시는구나. 아니요 2시부터 4시간 생각하시면 1시간 수업은 4시까지. 1시간 수업이 1시간이 좋지. 그래서 만약에 뭐가 주종이 된다 아니 뭐 제가 좀 해주시면 그게 대한 거 많이 불가능하고 수학만 준비되는 거죠. 아니면 오늘 시간이 애들 다 합의가 되면 옮기면 되잖아요. 아니 그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오늘 그리고 이 사람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진짜 듣고 싶은 말 써주면 너무나 잘 될 수 있거든요. 이거 외울 때 쓰십시오. 오늘 좀 외울 게 많으니까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눈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써가면서 공부하세요. 연습장은 선생님이 그때그때 외우라고 자주 드리는데 주면은 꼭 뒷면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지. 열심히 써가지고 그날 배우는 건 다 외우고 간다는 느낌을 하십시오. 그리고 연습장 드린 건 꼭 나중에 자기가 버리고 가세요. 책상에 던져놓고 가지 말고 초딩도 아니고. 자,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쭉 이제 이 단원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지가 나와 있어요. 곱셈 공식 어쩌고 저쩌고 뭐 나와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있다는 걸 배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종류의 계산 문제들을 싸그리 다 풀면서 익숙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뭐 빨리 가거나 연락 어려운 거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10페이지 유찬이 뭐해? 가방 이쪽으로 놓고 좀 일찍 오기만 하고 지금 머리머리 해가지고 옆에다 놔 넓잖아. 네, 가겠습니다. 간다. 10페이지입니다. 단항식과 다항식. 자, 항이라는 게 뭔 뜻이야? 항이라는 건 숫자하고 문자가 곱으로 이루어진 걸 항이라고 부릅니다. 별거 없어요. 일로 와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7 이렇게 된 게 이제 다항식이에요. 왜 다항식이라고 부르냐? 항이 몇 개야? 한 개, 두 개, 세 개잖아. 이런 애들이 항이라고. 다항식이 무슨 뜻이겠어? 항이 전라 많음 이 뜻 아니야? 단항식은 무슨 뜻이겠어? 뭐 항이 하나만 있으니까 단항식이라고 부르죠. 단항식이란 말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사실 단항식이나 그냥 항이나 뭐가 달라?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단항식이란 말은 거의 쓰지 않아요. 그리고 상수항과 계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금 항이 하나가 있고 항 1, 항 2가 있고 항 3이 있다고 합시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만 놓고 보면 4y 제곱 혹은 5x 제곱 이렇게만 놓고 보면 자 계수가 뭐죠? 이렇게 썼을 때 요것만 보면서 우리가 말할 때 계수가 뭐예요? 당연히 4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2는 뭐라고 부르죠? 차수라고 불러요. 이쪽 걸 우리가 계수. 문자의 앞에 붙어 있는 숫자를 계수라고 불러요. 2는 요거 이제 차수라고 부르고 문자가 곱해진 횟수입니다. y 제곱이라는 게 사실 y 곱하기 y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문자가 곱해진 개수라고 부르고 차수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유찬이 집중하세요. 개수는 뭐죠? 3x라고 썼을 때 이걸 왜 개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수는 사실 개수하고 뜻이 비슷합니다. 이게 x가 3번 더해졌다 이 뜻이에요. 괜찮나요?
그래서 x가 3개 있다. 이런 뜻으로 이걸 개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수가 뭔지 차수가 뭔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상수항이라는 건 문자가 안 들어있고 숫자만 이렇게 혼자 써있을 때 이 녀석을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EXY라고 우리가 주면 문자가 여러 개 나올 때 조금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는 개수가 뭡니까? 2라고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EXY 제곱이라는 이런 항을 놓고 볼게요. 이걸 우리가 X를 문자로 볼 거냐 아니면 Y를 문자로 볼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Y를 문자로 보면 2X가 개수가 되고 Y 제곱이 문자예요. 됐나요? 근데 X를 문자로 보면 2Y 제곱이 개수가 되고 X가 문자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차수는 1이 되고요. 이 경우 차수는 2가 되는 거죠. 이 경우 개수는 2게 되고 이 경우의 개수는 2게 됩니다. 아예 얘기가 다르죠? 됐습니까? 그럼 개수가 뭐냐 차수가 뭐냐 라는 심지어 상수항을 물어보면 이거 보세요. 이게 Y에 관해서 다시 상수항을 물어봐도 마찬가지예요. 해당되는 문자가 없는 걸 다 상수항이라고 부르면 돼요. EX나 아니면 Y제곱이나 보세요. 이거 상수항이 아니야. X를 문자로 보면 상수항이 아니지만 Y를 문자로 본다 그러면 이건 상수항입니다. 왜냐하면 문자로 보는 Y가 안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상수항, 개수 이딴 것들은 누굴 문자로 볼 거냐를 먼저 명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문자가 2개 이상 나올 때 누굴 문자로 볼 거냐가 중요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 앞으로 헷갈리게 나올 애들은 선생님이 지금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읽을게요. 1번 항,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상수항,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이해 가셨나요? 얘가 특정한 문자라 그랬죠. 누굴 문자로 볼 거냐에 따라 상수항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개수,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됐나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다시 말하면 문자 부분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개수하고 발음도 비슷하죠. 다음, 단항식. 말씀드린 대로 항이 하나만 있을 때 단항식이라고 불러요. 다항식, 한 개 또는 2개 이상의 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식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다 알만한 내용입니다. 항의 차수,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말합니다. 상수항은 몇 창? 빵창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항식의 차수, 차수 중에서 가장 높은 걸 우리가 다항식의 차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죠. 헤이,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야. 요건 2창, 요건 1창. 그래서 몇 차씩? 2차씩. 왜 2차씩이야? 1창도 있는데 제일 큰 놈한테 이름을 주는 거죠. 어려운 거 없어요. 가자. 단항식의 판별. 이런 쓸데없는 문제를 내다니. 단항식인 것은 동그라미, 단항식이 아닌 것은 x라고 쳐라. 너무 우리를 우습게 보는 문제죠. 자, 1번은 동그라미, 2번은 x. 항이 2개니까 누굴 문자로 보는 건가요? 말 안 하면 문자는 다 그냥 나와 있는 알파벳들 다 문자로 보면 돼요. 별말이 없으면. 3번은 단항식 맞죠? 동그라미. 4번도 단항식이 맞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항이 하나냐 2개 이상이냐 그냥 그것만 보면 돼요. 다음 5번, 6번, 7번. 5번은 맞죠? 6번은 안 맞고요. 7번은 어때요? 7번은 단항식이에요? 아니에요? 4번도 여기서는 아니라고 취급하는 건가? 루트 안에 있으면 위에서 지금 단항식을 뭐라 그랬죠?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졌다.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졌다. 7번은 단항식이 아닌가 봐요. 그죠? 나누기로 돼 있는 거. 그죠? 왜 아니라고 보냐면 선생님이 보기엔 이런 것 같습니다. y 나누기 x는 단항식이라고 안 해요. 왜냐면 봐봐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맞죠? 똑같은 거죠? 이거는 단항식이 아니죠. 항이 2개가 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것도 단항식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합시다. 됐지? 4번은 어때요? 4번은 2루트 x인데
이런 거 뭐 별 중요한 질문은 아니지만 이게 단항식이 아니야. 위에 단항식 다시 가서 정의를 볼게요. 수나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근데 밑에 조심할 게 이렇게 써 있네요. 분모에 문자가 있거나 근호 안에 문자가 있는 것은 다항식이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단항식 얘기하고 있잖아. 애매하네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단항식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루트 x, 루트 안에 어쨌든 이거는 다항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x의 정수 차수를 얘기하거든요. 흔히 x의 정수 차수, 자연수 차수. 그래서 단항식을 아닌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별 중요하진 않아요. 4번도 x로 고칠게요. 4번 x, 7번 x, 2번도 x, 6번도 x. 됐죠? 넘어갑니다. 다항식의 판별. 다항식인 건 동그라미 치고 다항식이 아닌 건 x 치세요. 다항식이 아닌 게 있을 수가 있나? 예를 들면 다항식이 아닌 건 뭐야? A 플러스 B 10번은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읽으면 되고요. 다항식인 거 다항식이 아니, 다항식이 아닌 게 누구야? 분모에 있는 애들을 다항식이 아닌 거라고 부르는 거군요. 그렇죠? 루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다항식이 아니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됐죠? 다시 문자가 루트 안에 들어있거나 문자가 분모에 들어있거나 이럴 때는 다항식이 아닌 걸로 취급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이해합시다. 다항식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앞에 보세요. x의 몇 승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에 자연수 혹은 0이 오는 거, 요 정도를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사실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지만 이거는 x의 2분의 1승이고요. x분의 1이라는 건 x의 마이너스 1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다항식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고?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0 또는 자연수가 올 때만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불러줍시다. 따라서 봐봐. 8, 9, 10, 11, 12, 13, 14 중에 다항식이 아닌 건 누구야? 13, 분모나 루트에 들어있는 거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13번이 x고 14번이 x인 거죠. 이 8번은 왜 동그라미야? 루트 3은 그냥 숫자예요. 문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찰하는 거야. 루트 3x는 다항식 맞아요. 근데 이렇게 쓴 건 다항식이 아닌 거야. 이건 맞고 이건 아니라는 거야. 네. 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루트 3은 그냥 숫자예요. 그냥 개수 취급하면 됩니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문자는 루트 안에 들어있으면 다항식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8, 9, 10, 11, 12 전부 다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13, 14는 x라고 표시하겠습니다. 13번이 x인 이유는 문자를 a, b, c라고 봤을 때 a, b하고 c가 분모에 있어서 탈락. 14번은 x를 문자로 봤을 때 루트 안에 x가 있어서 탈락. 이렇게 이유를 생각할게요. 됐습니까? 별로 심각한 거 아닙니다. 마음 쓰지 마십시오. 다음 단항식의 차수와 계수. 별거 없습니다. 빨리빨리 채워놓읍시다. 자, 15번입니다. x에 대한 차수는 얼마? 1이므로 x에 대한 1차식이고 1차식이라고 할 때 한글로 쓰는 게 좋고요. 숫자로 써도 괜찮습니다. x의 계수는 2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2차식. 이렇게 써도 됩니다. 2차식. 뭐 둘 다 맞아요. 괜찮습니다. 둘 다. 한국말이 어렵지? 1, 2, 3 셌다가 하나, 둘, 셋 셌다가. 그지? 외국인들 보면 그러잖아. 빵 3개 주세요. 빵 3개 주세요. 어려워. 어렵다고. 15번 했습니다. 지금 16번 y에 대한 차수는 2이므로 y에 대한 2차식이고 y 제곱의 개수는 1이다. 별거 없죠? 자, 문자가 여러 개 나올 때 헷갈리지 말고 얘기합시다. x에 대한 차수는 이 무슨 말이야? 밑줄 쳐봐. x에 대한 차수는 x만 문자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 옆에 써요. x만 문자. 현우야, x에 대한 차수는 밑줄 치고 17번 뭐라고 써? x만 문자. y는 상수 취급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oxy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문자를 이렇게 뒤로 빼고 개수만 이렇게 앞에다 써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x에 대한 몇 차식? 1차죠. 1차식이고 개수는 뭡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개수는 OY라고 말해야 됩니다. X만 문자로 보는 거니까. 괜찮아? 괜찮죠? 자, 18번 가보세요. 뭐 4마리가 붙어있네요. 그죠? 근데 B에 대한 차수는 밑줄 쳐야죠. 뭐라고 써? B만 문자. B만 문자입니다. 차수는 그럼 뭐예요? B의 제곱이라고 써 있으니까 2차식이고요. B 차수는 2이므로 B에 대한 2차식이고 B제곱의 개수는 다 같이 말해보세요. 마이너스 6 A C 세제곱. B 말고 나머지 것들은 다 갖다 얘기하면 됩니다. 별거 없죠? C만 문자라고 했다는 것은 C만 이렇게 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제곱인가요? 여기 문자 취급하시면 됩니다. 아, B군요? B. B의 제곱. 마이너스 6 AC 세제곱. 맞죠? 19번입니다. 자, 요 루트 3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니까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의 일부분으로 보셔도 돼요. 자, x제곱 y제곱의 개수는 이게 무슨 뜻이야? x제곱 y제곱이라고 하는 건 밑줄 치고 자, x하고 y를 우리가 문자로 보겠다 이 뜻이죠. 그죠? 그래서 x제곱 y제곱만 이렇게 뒤로 묶어버리고 나머지 것들 뭐라고 쓰면 되니? 루트 3 z 3승 요것만 우리가 개수라고 인정하겠다. 별거 없죠? 너무 쉬워, 그지? 고등학교 또 별거 없다, 그지? 자, 다음 페이지로 가요. 상수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수항, 그 유형사 상수항 밑줄 치고 뭐라고 쓰면 좋겠니? 상수항 이렇게 쓸게요. 불러드릴 테니까 잘 쓰세요. 다항식의 상수항에서 상수항 밑줄 치고 문자를 제외한 미안해. 문자가 포함되지 않은 항 이렇게 써주세요. 미안해. 문자가 포함되지 않은 항. 그 문장에서 그 식에서 문자가 누구냐는 임의로 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20번 가볼게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 별 말이 없으니까 그냥 x를 우리가 문자로 보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상수항은 5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2y 제곱 더하기 5y 더하기 2 별 말이 없으니까 혹은 문자가 y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y가 문자다 이렇게 문제 낸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문자라는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이때 상수항은 당연히 2입니다. 하지만 22번처럼 문자가 두 종류 이상 나오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x에 대한 식이라고 했으면 밑줄 치고 뭐라고 써요? x에 대한 식이니까 밑줄 치고 x만 문자. x만 문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 필요가 있어요. 22번을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22번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가 y세제곱 4x제곱 빼기 3x 더하기 4y 더하기 8.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어차피 할 내용인데요. 지금 이걸 x가 문자라는 그런 규칙에 의해서 새로 정리해 보세요. 그럼 x가 들어가 있는 애가 얘하고 얘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상수입니다. 그래서 차수가 높은 것부터 쓴다면 일반적으로 그렇죠. x의 2창, x의 1창, 나머지는 그냥 상수항 묶어서 쓰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어떻게 써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x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x를 문자로 본다면 이만큼이 상수항입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지 말고 얘를 갖다 이렇게 한번 고쳐 써보세요. x가 문자니까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내림차순이란 말 처음 들었죠? 말뜻 그대로입니다. 차수가 내려가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차수가 내려가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23번) 가볼게요. 지금 우리 22번 했습니다. 23번 y에 대한 식이네요. 그럼 y를
주인공으로 해서 써보세요 한번. y를 주인공으로 하라는 건 y의 3차, y 2차는 없으니까 y의 1차, 나머지 떨거지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선생님처럼 정리가 됐으면 잘 쓴 겁니다. 자, 이게 답 썼으면 선생님 거랑 맞춰보세요. 식을 두고 빠뜨리거나 두 번 쓰거나 그러시면 안 되죠. 항을 y를 중요시하니까 y의 3차, y의 1차, 나머지 것들 불러서 밑줄 친 게 바로 상수항입니다. 어렵지 않죠? 24번입니다. x에 대한 식. 그러면 x가 차수가 제일 높은 게 마3x 제곱. 그 다음은 5xy인데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x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중이니까. 어때요? x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중이니까 x의 2차, x의 2차의 개수, x의 1차, 1차의 개수. 개수는 앞에 쓰는 게 좋단 말이에요. 개수는 앞에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 x가 없는 것들만 이제 모아서 쓰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1. 여기는 잠깐 보세요. 1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쓰면 틀리냐? 틀리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관습상 문자를 또 앞에다 쓰는 거죠. 하지만 x가 주인공이고 나머지 것들은 뭐라고 순서를 써도 규칙이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수항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수항, 이게 상수항. 네모치기 상수항입니다. 유찬이 어려운 거 없죠? 예. 고등학교 갈만하죠? 예. 빨리 가자. 25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대해서 상수항을 거기다 한번 써봐라. 뭐 똑같은 얘기네요. y에 대한 식 정리해서 한번 써보세요. 25번 y에 대한 식이니까 y의 차수들만 우리가 눈여겨봐야죠. 유찬이 잘 쓰고 있어? 예. 두 번째 항은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세 번째 항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괄호를 꼭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쳐도 되고 안 쳐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쓸 때는 꼭 쳐야 되겠죠. 그리고 괄호를 치면 뭐 눈에 잘 들어오니까 좋은 거죠. 26번입니다. x, y에 대한 식. 와, 고민이다. 어떻게 하죠 이거 정리를? 자, 이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수항을 물어보니까 x하고 y하고 안 들어간 게 그냥 답이죠. 뭐. 정리는 별로 필요 없겠습니다. 뭐 누구 순서대로 써야 되는지도 사실 헷갈리고, 그죠? 예. x나 y나 하나만 말하면 우리가 뭐 순서대로 쓰겠는데 x도 y도 문자라고 하면 뭐 정리할 게 없네요. 27번입니다. a에 대한 식. 자, 그러면 정리해봐요. a가 차수가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두 번째 항이죠? 2b제곱이 개수인 상태에서 a 세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a의 2차항이 보이네요. 맞죠? b 세제곱 c의 4제곱인가요? 그 다음에 a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c 이렇게 돼 있습니다. a에 대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3차항의 개수, 요게 2차항의 개수, 요쪽이 상수항입니다. 유찬, 예. 집중하세요. 집중. 자꾸 다른 거 하지 마. 선생님 보일 때마다 얘기할게. 기분 나빠하지 말고 고치세요. 자, 28번입니다. A, B, C에 관한 식이라면 A도 B도 C도 다 문자 취급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항 중에 A, B, C가 안 들어간 애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상수항은 없는 겁니다. 상수항 없을 수도 있죠. 없으면 없다고 쓰시면 돼요. 0이라고 쓰시거나. 없다가 더 좋은 말 같은데 같은 뜻 같아요. 없다 혹은 0. 마지막 29번. 자, 말을 묻는 뜻 같습니다. 말을 묻는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뭐죠? 상수항. 상수항. 그렇죠. 상수항. 두 번째, 항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현우야 뭐라고 불러? 뭔 생각하고 있어요? 이씨, 지금 뭐 어려운 거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건 뭐예요? 29번의 두 번째 네모. 뭐야? 모르면 빨리 찾아 이씨. 뭐 어려운 거 배웠다고. 답 뭐예요? 다 같이 말해보세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개수. 정신 차려 이씨. 야, 어렵냐 이게? 아니지? 새로운 단어를 들으면 뜻을 똑바로 인지하고 외우세요.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 1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항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벌써 다 해버렸어요.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들어보세요. 1번입니다. 동류항. 이게 뭔 뜻이야? 동류항. 네모치고 처음 듣는 말이죠? 들어본 적 있어요? 중학교 때 나오나 이 말이? 계속했어요. 아 그래요? 동류항 무슨 뜻입니까? 종류가 같은 항입니다. 종류가 같은 항. 그래서 문자에 설명해봐 그럼. 문자에 종류도 같아야 됩니다. 그죠? 종류도 같고 차수가 같은 항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2x하고 3x 이런 게 동류항입니다. 동류항은 그래서 뭐가 된다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해? 덧셈, 뺄셈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면 헤이, 뺄셈이라는 연산은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음수를 더하는 진짜 그게 뭔 개소리냐. 5 빼기 3은요 사실은 5에다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속고 살았어요. 사실 뺄셈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뺄셈을 지금 쓰려다가 안 쓰려다가 여러분들이 뺄셈은 안 되나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덧셈이 가능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뺄셈 같은 건 사실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나누기도 사실은 없어요. 아또 곱하기. 그렇죠. 이거는 역수를 곱하는 걸로 우리가 처리합니다. 그래서 연산이 두 개예요. 더하기하고 곱하기. 근데 왜 굳이 뺄셈이랑 저거 배운 거예요? 이걸 이렇게 왜냐면 사정이 있죠. 음수를 가르치는데도 여러분들 나이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음수를 가르칠 수 없다고요. 주소. 초등학교 1학년 때 음수를 안 배웠죠. 음수 여러분들 언제 배워요? 2학년 때인가 3학년 초등 때 배우지 않아요? 한 3학년인가 그렇죠? 넌 중학교 와서 배웠어요? 왜 그랬지? 음수 언제 배웠어? 중학교 와서 배웠어요? 초등 때 없냐 있냐? 중1 아니에요? 중1 때 음수 학교마다 진도가 다른 것 같은데 언제 배웠어? 아니에요. 같은 학교인데 제가. 여기 근데 이러면 지금 음수 언제 배웠어? 그래 중1 어디서 때인가? 지금 야, 어디서 너 정신 안 선행학습을 빼는데. 정당한 모양인데? 아니에요. 공부 안 합니다. 현우 기억나요? 그 음수 언제 배웠어요? 맞아요? 선행학습을 엄청 하는 모양이네. 이 상태도 안 좋은데 뭐 이렇게 선행학습을 시켰지? 중학교 때 와서 배우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음수도 처음부터 가르칠 수가 없어요. 쉬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좀 배워서 그렇지. 아무튼 뺄셈하고 음수가 없는 시절에 뭘 뺄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뺄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눗셈이나 뺄셈 같은 건 좀 제한이 있는 연산이에요, 사실. 덧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류항이라면 문자의 종류도 같고 개수만 보면 이제 덧셈이 가능하죠. 혹은 마이너스 x제곱 y 여기다가 7개의 x제곱 y를 하면 이거 동류항 맞잖아, 그죠? 그럼 마이라고 7하고 더해서 6개의 x제곱 y. 그래서 동류항끼리는 덧셈이 가능합니다. 별거 없죠? 동류항, 종류가 같은 항. 동류항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비슷한 애들. 비슷한 애들. 그런 단어 알아요? 비슷한 애들. 요즘 이상하네. 여러분들 뭐 이런 말 알죠? 이게 무슨 뜻이야? Run 개처럼 뛰라는 거잖아요. 그 남자애처럼 뛰라고. 아 저거 합쳐서 문자로 네. 저 단어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아이 뭐뭐처럼. 뭐뭐처럼이죠? 네. 이런 단어 알죠? 예울이 알아? 영어만 나오면 왜 인상 쓰는 거야? 영어 싫어? 이 뜻이 좋아하다는 말도 있지만 전치사로 쓰면 무엇뭐처럼 이런 뜻이 있고 비슷한 애들 이런 뜻이 있어요. like가 명사로 쓰면 똑같은 애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비슷한 애들.
비슷한 애들. 왜 비슷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도 써 있잖아. 아예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차수랑 문자의 종류가 같으면 비슷한 애들이라고 불러요. 동명이 그 뜻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읽을게요. 계속 책 보십시오.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같은 항. 바꿔 말하면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아야 됩니다. 자,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말하면 조심해야 되겠다. x하고 xy가 동류항이래요. 동의하세요? 일로 와봐. x하고 xy가 동류항이래요. 왜냐하면 x를 문자로 보고 있어요. 아, 예. 그럼 얘도 개수고 얘도 개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네. 그죠? 예. 이해합니까? 별얘기 아니에요. 진짜 별얘기 아닙니다. 누굴 문자로 보냐에 대한 얘기. 선생님 그럼 아까 했던 거 이 얘기는 뭐냐? 이거는 x하고 y하고 다 문자로 봤을 때 얘기지. 그죠? 예. 근데 등장하는 알파벳들을 전부 다 문자로 볼 거면 누가 문자다라고 딱히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써있는 문장 다시 읽을게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y 더하기 5y 이렇게 써있어요 지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y 더하기 5y. 이걸 우리가 x를 문자로 본다 그러면 동류항은 얘하고 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y의 x 이렇게 쓰게 되고요. y를 문자로 본다 그러면 얘가 확 달라지죠. 얘네들이 문자예요. 그죠? 동류항이죠 심지어. 그래서 y x 더하기 5의 y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y를 문자로 보면 1차항의 개수 이게 상수항이고요. x는 문자로 보면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게 1차항 개수, 이게 상수항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동류항이니까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항식을 정리해 봅시다.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림차순은 descending order 이렇게 부르고요. 오름차순은 ascending order 이렇게 부릅니다. 별거 없어요. 내림차순에다가 별표 치세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정리했던 방식은 내림차순입니다. 차수가 높은 것부터 쭉 내려가는 거예요. 즉, 자 x제곱, x 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이게 내림차순이에요. 왜요? 3창, 2창, 1창, 빵창, 그죠? 오름차수는 어떻게 쓰는 거야? 거꾸로 쓰는 거죠. 빵창, 1창, 그 다음에 2창, 그 다음에 3창 이렇게 쓰면 ascending 오름차순, 이렇게 쓰면 descending 내림차순입니다. 왜 없지? 그럼 누구를 우리가 주로 써왔다고? 당연히 내림차순으로 써왔죠. 옆에 그림 보세요. 차수가 점점 낮아지도록 쓰시오. 맨 마지막에 마삼은 뭐래요? 난 x가 없으니까 상수야. 맨 뒤에 있을게.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그 뒤에 희미하게 쓰인 거 보이세요? 마삼 뒤에 뭐라고 써 있어? 보이냐? x의 영수. x에 빵승이라고 써 있죠. 야, 그거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봤을 때 맨 뒤에 가는 거예요, 상수항이. 예우리 괜찮아? 다음 순서를 거꾸로 써놓은 걸 이제 오름차순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쓸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오름차순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거기 뭐라고 써있냐? 주의라고 쓴 거냐? 읽어볼게요. 동류항끼리 모아 다항식을 정리해서 간단히 나타낸 뒤에 오름차순을 쓰거나 내림차순을 쓴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 별표 치세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내림차순을 쓰는 게 이제 전통이다. 수학에도 전통이 있냐? 있죠. 유형 5번으로 가겠습니다. 아침을 안 먹은 유찬이랑 자꾸 눈이 마주치니까 나까지 배가 고파지잖아. 책임져. 자중하겠습니다. 자중하지 말고 열심히 먹고 와. 먹다가 자도 돼. 아니 먹다가 자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졸려도 돼. 내가 알아서 깨워줄게. 있습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용어의 뜻 1번부터 3번까지 문제가 뭐라고 써있냐면요. 다항식 5x 자 4제곱 마3x제곱 x y 세제곱 글자가 뭐 작아 2y 5제곱인가요? 6xy 더하기 3 시력검사하는 거 같아. 주어진 식의 항은 자
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쓰면 되죠. 그냥 써봐요. 5x 4제곱 마이너스 같은 거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항에다가 마3x 제곱 y제곱 그 마이너스 들고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2y 5제곱 세 번째는 6xy 더하기 3입니다. 잠깐 일로 와보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뺄셈을 무시하고 있는 거 혹시 느꼈어요? 예. 저 무시 안 하네요. 무시하잖아요. 일로 와봐. 야 다빈이가 말해봐. 자, 항이 몇 개예요? 2개. 뭐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x 제곱 또 마이너스 3x. 잘했습니다. 맞는 답이에요. 네. 네가 벌써 이렇게 말한 거 모르겠어요? 왜? 네가 벌써 이렇게 말했잖아. 너 어떻게 뺄쌤한테 그럴 수? 너 지금 뺄셈 무시하고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이너스를 네. 정확히 말해줄게요. 마이너스를 연산이 아니라 네가 지금 이미 개수 취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 항의 일부라고 본 거죠. 네. 연산이 아니라 개수라고 본 거죠. 네. 뺄셈은 연산이 아닌 거죠 지금. 다빈이 너한테도. 아 그냥 한 세. 이해 갔어요? 네. 이쪽 항에 딸린 개수를 보고 있잖아요 이미. 네. 뺄셈이 원래 없어요. 그냥 개수 취급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걸 배우면 이런 눈이 좀 떠지죠. 그죠? 아무데나 가서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알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의 항은 마3x 제곱 y 세제곱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3을 이미 우리가 들고 들어갔잖아. 뺄셈은 사실 우리가 이미 연산 취급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미. 그걸 좀 깨달으면 좋겠네요. 주어진 식은요. x에 대해서 보자면 그리고 3번에 가면 y에 대해서도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죠? x에 대해서 보자면 이건 제일 높은 항이 몇 차식이? 4차식이죠. 4차식이고 x에 대한 상수항은 누구예요? 2y 5제곱 2y5 5제곱 더하기 3 하실 수 있죠? x가 안 달린 애들을 다 읽으면 됩니다. 현우 괜찮아? 현우야 대답을 해. 대답.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알았죠? 괜찮아요? 오케이. 3번 주어진 식은 y에 대한 몇 차식입니까? 현우야 말해봐. y만 보면서 차수가 제일 높은 걸 얘기하면 되죠. 몇 차식? 아닙니다. 2y 5제곱 아니에요 그게? 네. 예. 그럼 뭐야? 5차식이라고 해야지. 5차식. 속삭이지 말고 말해. 나랑 사귈 거야? 씩씩하게 말해. 5차식. 목소리 크게 해봐. 너 그러다 나중에 목소리 안 나온다 이씨. 장래 희망이 성우입니까? 어? 공포영화 성우 이런 거야? y에 대한 상수항은 그래서 뭐니? 5x 4제곱 플러스 3. 이게 상수항입니다. 여러분 답 이해가죠? 오케이. 4번 할게요. 자, 다항식. 새로 나와서 다항식 위에 거 보는 거 아니야? 다항식 이렇게 써줬다. 항이 지금 6개로 보여요. 동류항인 것을 찾아라. 동류항 밑줄 치고 문자의 종류 그리고 차수까지 같아야 됩니다. 지금 별말이 없으니까 x도 y도 문자로 보는 거예요. 누구랑 누가 동류항이라고 생각하시죠? 3xy랑 마이너스 5xy. 잘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xy라고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죠. 또 있나요? 없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5번, 6번, 7번,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분 정도 더 하고 쉽니다. 5번, 6번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항이 6개짜리 x의 3차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5번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봐라. x 세제곱 지금 보면 동류항이 있어요 없어요? 그 밑에 깨구리인지 여운지 뭐 양파인지 뭐 이상한 애가 나와서 동류항이 있으면 정리하려는데 있어요. 동류항 누굽니까? 찾아봐요. x랑 3x 계산해서 그냥 4x를 쓰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시작하십시오. 따라서 답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x 제곱이랑 또 있어요? X제곱. 네, 플러스 x 제곱. 아 그러네요. 그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쓰면 됩니다. 내림차순으로 오름차순을 쓸 때는 같은 동류항들은 다 정리하고 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4x 빼기 2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아요? 예. 이렇게 쓰면 내림차순 거꾸로
쓰면 이제 오름차순이죠. 됐습니다. 다음 7, 8번도 똑같이 합시다. 습관을 좀 이렇게 들여보세요. 앞에 좀 보실래요? 뭐 이미 이렇게들 하고 있겠지만 선생님 맞게 쓴 거냐? 맞는 거 같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3차항 어디 있어? 얘하고 얘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안 빼먹고 잘 쓸 수 있습니다. 또 2차항 어디 있어? 얘하고 4개. 1차항은 얘만 있고요. 상수항은 치워버리고 마산. 됐습니다. 여기 내림차순, 거꾸로 쓰면 오름차순. 아이 쉬워. 고등학교 빨리 가고 싶지 유찬아? 별거 없지? 중학생 계속 하고 싶어. 그러지 말라니까. 이제 피터팬 증후군 저거 계속 어린애고 싶지? 예. 그러면 안 돼. 왜 안 되는지 알아? 어차피 불가능하거든. 선생님 티시다. 너무 지. 어차피 불가능하거든. 현우 앞으로 가고 싶어? 뒤로 가고 싶어? 네. 어릴 적으로 가고 싶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한번 생각해봐. 어차피 안 될 일 그런 거 뭐하러 고민하냐? 그게 답이야? 그런 거 너나 고민하세요. 어차피 안 될 일 그런 걸 T라고 불러? 네. 티신 것 같아요. MBTI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볼 때마다 살짝 달라지는데 I인 건 분명하고 아 그러실 것 같긴 해요. I인 건 분명하고 T하고 반대는 뭐예요? F. F는 뭐야? 감성적이고. 감수성 막 풍부. F를 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거는. 둘 다 있는 것 같은데. 아 F. T하고 F하고 그때그때 막 바뀌는 것 같아요. S가 확실하실 것 같아요. S는 뭡니까? 현실적인 거, 상상 잘 안 하는. 상상 많이 하세요? S의 반대는 뭐예요? N. N? 네. N 계획적인. 야 장난하지 마. J가 계획적이고 아, P가 J가 무계획. 아. 난- 쌤 약간 지금. 나는 8개 다 있는 것 같은데 문제인데. 그 자체라는. 다중인데 다중이? 다중이? 되게 좋은 거죠. 다중이? 하지만 선생님은 어차피 원래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딱 봐도 그렇죠? 맞잖아. 9번부터 12번 하겠습니다. 9번 문제만 읽어봅시다. y제곱 문제 9번, 10번, 11번, 12번 별거 아니잖아. 그치? 동류항이 혹시 있나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정리해 보시고 X. 자 풀러다고 써봐요. 자 y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빼기 y 더하기 2 써보십시오. 9번 x에 대한 내림 차순들만 밑줄 쳐요. 내림 차순이 중요합니다. 오름 차순 쓸 일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x에 대한 내림 차순이다.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x 1창 그 다음에 x 없는 애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조심하실 게 뭐예요? 빼먹는 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가면서 하는 거예요. 빼먹는 항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원래 항이 6개였다. 내가 쓴 것도 6개구나. 여기 6개 맞아?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면 6개 맞죠? 예. 네. 오름차수는 당연히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아니 상수함부터 써야 되겠네요. 오름차수 쓸 때 여기 뭐 괄호를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11번입니다. y에 대해서 써봅시다. y의 2창, y의 1창, y의 상수항. 12번은 뭐 거꾸로 쓰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수업하다가 50분 넘어가고 이러면 얘기하세요. 네. 쉽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50분이면 어떻게 알아? 아, 쌤